한때 석유 수출로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지금 국민들은 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국민성을 분석해본다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17일 봉은사에서 원명 스님 등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외부 행보입니다. 불교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봉은사를 찾아 주지 스님인 원명 스님 등 여러 스님과 1시간가량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만남에 함께했던 한 인사는 김건희 씨는 주로 듣기만 했으며 말씀 귀담아 듣고 잘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뒤 자리를 떴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정 단발을 한 김건희 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긴 치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문재인 좌파 정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이 직접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존의 직선제에 변화를 주려는 것으로 32년간 지속해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우려스러운 짓거리인데요. 서울시를 예로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110석 의회 의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 서울시장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독재에 항거했다는 것이 유일한 업적인 이들이 실은 자신들이 그 독재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로지 진영 유불리에 따라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 문재인 좌파 정권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공산당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네라며 민주화 민주주의 떠들면서 과거로만 회귀 중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정말 역겹고 추악하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번엔 좌파에겐 아주 충격적인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 공동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이재명 지지율은 급락하면서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집권 시 적폐수사 발언을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공세를 폈으나 계속 터져나오는 법인카드 유용 등 김회경 의혹의 파고에 밀린 양상입니다. 17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16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NBS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40%, 이재명 31%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보다 윤석열은 5%포인트 급등한 반면 이재명은 4%포인트 급락하면서 전주 동률이었던 지지율 격차가 9%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NB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을 앞선 것은 지난해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조사 이래 2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이를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윤석열이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윤석열 쏠림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주는 이재명 38%, 윤석열 30%로 이재명이 앞섰으나 금주는 윤석열 37%, 이재명 28%로 윤석열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투표 의향 조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갤럽에 의뢰해 7일에서 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을 포함해 그 이후에 진행된 투표 의향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 하나 없는 이유가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후보 입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이에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송갑석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과거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가 무산된 것은 그 위치가 광주 한복판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상권 피해 우려에 대한 주변 상인과 시민사회의 반대와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사업주 스스로 철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골수 좌파의 일반 국민들은 아마도 얼마나 사업주를 괴롭혔으면 스스로 철수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개소리하고 있네. 유치하려고 할 때마다 시민단체가 쿠사리 넣고 방해하는 거 시의회가 지원 사격했잖아라며 뭘 없어?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이 저번 대선에도 맞고 민주당 너구들이랑 시민단체가 이 악물고 막아서 못 들어섰잖아. 그래서 신세계 특급 호텔 대전 같고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네티즌 주장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이가 신세계 쇼핑몰 반대한 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나라의 TV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일자 광주 지역 온라인 매체 광주인에 나온 기사에서 광주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에 대해 대선 주자들 중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기사는 소개하고 있는데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가 봐요. 정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것과 관련 원인은 문재인이 계속 갈라치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지지율에 대해 높다. 40% 가까이 되니까. 간단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 득표율이 41%쯤 됐다. 지금 그 지지도를 유지하는 셈이다. 그 방법이 뭐였느냐. 국정은 실패가 말도 못해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될 때 지지도를 유지한다?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TV 생각은 윤여준 전 장관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나 되는 건 과거 박 대통령 집권 때 공중파 방송 KBS, MBC, YTN 등 비판 일색이던 보도 형태와 달리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선 시종 일관 정권 거수기 노릇이나 처하고 자빠진 탓이 큽니다. 예로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 사태 비교 논조만 봐도 충분히 파악되고도 남는 거죠.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의 국가 운영 실정에 대한 공중파 방송 비판적 논조가 없으니 일반 국민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공중파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당장의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광고 단가만 비교해봐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도 남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또 아침마다 그 궤변 들어놓는 누굽니까? 김 뭐라고 있죠? 교통방송에. 에? 방금 들으신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17일 TBS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해 아침마다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김어준 비판은 경기도 안성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김학용 후보를 추켜 세우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안성중앙시장 앞 서인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또 아침마다 궤변 늘어놓는 교통방송에 김모라고 이조라며 거기 뉴스공장 나와서도 밀리지 않고 자기 이론과 철학을 당당하게 제시하는 안성 일꾼은 김학용 맞조라고 외쳤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여권을 겨냥해선 그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내 편 가릴 것 없이 부정부패를 일수하겠다고 하니 자기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정치보복을 제일 잘했나라고 반문하며 자기 진죄는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기 진죄는 덮고 남에게는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 선동하고 이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영 관계없이 국민 약탈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이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좌파 정권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중시하고
자극을 안 하는 이 정부가 지난 5년 동안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이 글로벌 균형 외교 다 저버리고 오로지 북한만 짝사랑하고 굴종한 결과가 지금 저 미사일입니까? 저기에 핵이 탑재돼서 수도권에 떨어지면 1분 안에 불바다가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대북 정책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겁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대한민국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